북녘의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자담회 자유를 찾은 사람들 진행을 맡고 있는 전 북한 공산대학의 교원이었던 김흥광입니다. 전 시간에서 오늘 시간에도 자유인들이 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한에 온 탈북자들 어떻게 뉴스를 청취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세 분의 자유북한 방송 기자님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좀 다소 어렵기도 한 건데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삶에서 뉴스 들은 걸 활용하는가요? 많이 활용하는가요? 많이 활용하죠. 많이 활용한다. 뉴스에서 보다 보면 이게 함께 같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 소파에 뭐 안 좋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상식을 많이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뉴스 시간에 뭐 정치나 어디는 문화방송이나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고 시시각각 소식도 알려주지만은 가정들이 필요한 그런 걸 많이 알려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북한에서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는 거리가 진짜 멀어요. 그래서 정말 신문에 나오는 소리 외에는 정치 이야기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남한에 오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고 딱 회사에 출근하면 남자들이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야 오늘 미국 누구가 무슨 일을 했대. 야 국회의원 누구가 음주운전 하다가 걸렸대. 막 이런 말을 톡톡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정치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반동인데 여기서는 그 뉴스를 빨리빨리 보고 그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대로 착 아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멋지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나는 놀랄 일이죠. 그래요. 그럼 뉴스에서는 이제 그렇게 건강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또 알려줬지만 뭐 국제 정치나 남한의 어떤 정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일기예보당 보면서 일기예보. 네, 이제 미세먼지. 네. 많을 때면 아침에 이제 와이프가 어떤 때는 여보 오늘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 닭살. 네, 이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마스크 써요? 네, 아침에 나올 때면 쓰거든요. 진짜 애처가예요. 공처가 정도예요. 예. 그 마스크 쓰는 사람들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은 좀 얼마나 답답할까 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덜 된 생각이죠.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미세먼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건강을 자, 정말 뉴스는 근데 이런 소식과 함께 저는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는 뉴스가 우리 남한에 와서 들곤 합니다. 그게 어떤 뉴스일까요? 전 사건 사고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불 붙는 거. 맞습니다. 어디서 불 붙었다. 재밌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가요. 네. 와 불이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사건 사고 뉴스. 그다음 또 어떤 뉴스였습니까? 뭐 차 사고나 교통방송이라. 자동차 사고 차가 자동차 사고. 충돌되고 그밖에 또 있는데. 로또 1등이 얼마 로또. 제도 다 나오서 연예인들 연예인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연예인들의 누가 어느 뭔가 배우랑 어느 배우가 좋아했다. 결혼한다. 뭐 어느 배우랑 어느 배우랑 커피숍에서 둘이 예. 연애하는 게 포착이 됐다. 뭐 이런 거. 요즘은 또 우리 뉴스에 아주 도배하는 아주 특등 뉴스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내지는 이 높은 간부들의 네. 그 성폭행, 그 네. 뭐라 그럽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성추행, 그 성추행. 재질이 나쁜 네. 여성들을 갖다 함부로 희롱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냥 서로 고소 고발하고 내가 이게 당했다. 가만 여기 지금 좀 지나간 일이지만은요 한때 이 대한민국에서 안똥똥하는 그런 분이면 네. 굉장히 이게 그죠. 유명한 연예인이죠. 네. 그 연예인이 그 함께 일하던 여직원에 의해서 완전히 추락되지 않았어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저 뉴스를 통해서 알았죠. 뉴스. TV를 통해서. TV, 예. 인터넷은 나와요? 인터넷도 많이 나와요. 인터넷 나오고 예. TV도 나오고 신문도 나와요? 예, 신문도 나오죠. 신문도 뭐 나오는데 일체 그 완전 뉴스가 된다 하는 그런 뉴스 같은 거는 검색어 1위라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저는 그런 사건 사고도 굉장히 사람들이 확 시선을 붙들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요. 아주 이 패륜패덕한 그런 맞습니다. 죄, 맞습니다. 그런 강력 범죄라고 할까요? 예. 사람을 연쇄 살해했던 살인 사건 이런 거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범죄자가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 범죄자가 사람들한테 얼굴이 노출돼서 인권 나중이라도 때문에. 이렇게 행패를 당할까봐 네. 다 이거 가리죠. 네. 그리고 손에 묶인 이것도 다 가려주죠. 네네. 그렇죠. 저는 그게 놀랐어요. 네, 놀랐습니다. 북한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사람 안 비치겠습니다만은 비친다라고 하면 다 공개할 것 같아요. 인권이고 뭐고. 아니 아니, 북한 도로에는 예. 뉴스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어디 불났다 누구 죽었다 하면 무서워요. 헉, 왜 이렇게 세상이 무섭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시시콜콜 너무 잘 알려주니까 알아서 좋은데 북한에는 이제 그 범죄자들 데리고 호송 다니잖아요. 예. 기차에 타도 범죄자들 족쇄 이렇게 애들 다 보는 기차 안에서도 족쇄 이렇게 묶고 다니는 네. 거를 네. 그냥 노천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막 그 얼굴도 그냥 그러고 다니고. 북한은 또 불나면 어떤 거는 선전용으로 써먹어요. 그것도. 야. 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애들한테도 나쁘고 사람들을 공포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공포를 받는다는 거는 둘째치고 여기는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말이야.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그러니까. 받고. 네. 자, 그럼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박수도 보내고 때로는 정말 가증스러워서 막 네. 부글부글 끓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자님들이 설정했던 바로 그 문제. 예를 들어 범죄자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는 연쇄 살인범을 마스크를 씌워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게 하고 그런 또 인권한다면서 족쇄도 이게 다 가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뻗게 한다. 저건 무조건 만천하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자님들 한번 성범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성범죄 같은 건 저는 성범죄 같은 건 보여줘야 된다. 네, 얼굴을 노출시켜야 된다고 김 생각합니다. 기자님은 반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인권이다. 아, 저 인권인 게 아니라 그 범죄자 얼굴을 보면 내가 꿈에서 계속 그 얼굴이 생각나서 무서울 애들도. 것 같아요. 저는 왜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서 다 가려주고 모든 걸 숨겨주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보여주고 사람들한테도 규탄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김정 기자하고 좀 같은 생각인데요. 물론 그 범죄자를 우리가 감춰줄 필요 없지만은 그걸 보는 사람의 어떤 그 정신 건강, 그걸 위해서도 그 아주 행포하고 우악스럽고 아주 살인마저 그런 얼굴을 보여줬을 때 애들 어른들이 꿈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사회는 점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어떤 욕구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있대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성추행범 예, 어린애들 성추행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나온대요, 대표님. 그 엄마들이 무슨 어플을 깔면 우리 동네, 우리 아이 근처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그런 성범죄자들의 사진이 뜬대요. 그래서 이 사람 지나가다 이 아저씨가 들어가다 뭐 맛있는 거 주거나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사람. 네. 중요하죠. 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거. 예. 자, 근데 우리 뉴스 한 30분 정도 KBS가 MBS나 그 하는데 거기는 뉴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는 안 듣단 말이죠. 뭔가 튀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희귀한 이야기 이런 것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끔찍한 사건 사고 살인 사고 그리고 폐륜 패대간 이야기들을 점철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주겠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딸이 엄마를 갖다가 고소했대 법에다가. 그다음 친구끼리 뭐 또 어떻게 됐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사실은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 TV를 보면서 뉴스를 볼 때 좀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죠, 잘 뉴스를 이해해요. 보면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사람도 막 죽이고 형제간도 막 죽일래 재산 싸움하고 너무 무서운 사이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게 처음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예, 근데 익숙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법치 국가라서 이렇게 범죄자들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예, 이렇게 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 이 자유 세계에서는 뉴스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네, 뭐든 맞습니다. 그렇죠. 희한하고 특이하고 또 다 알면 좋을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다루다 보니까 여과 없이
근데 그게 만연돼 있고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냐 제가 이야기 듣냐면 2005년부터 북한 이 해안 쪽 도시들 그리고 평양도 조금 들렸다라고 하는데 남한 방송이 남한 텔레비전이 북한 안방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온 사람들 이게 딱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야, 이 뉴스를 봤는데 너무 희한하고 멋있고 뭐 찬란한데 뉴스를 들으니까 끔찍해가지고 밤낮 이게 뭐 불이 일어나고 밤낮 사람 죽이고 저런 갈등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무서웠대요. 이 남한에서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텔레비전을 보신다고 하면 제가 한 이야기를 또 올려보십시오. 어디서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아주 희귀한 일이고요. 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츰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좀 우리가 듣는 뉴스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가지 북한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를 할 때 남북한이 좀 다르죠.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네, 이제 오늘의 그 북한 아침에 우리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쫙 뭐 칸이 나오고 한경북도 뭐 그렇죠. 평양시가 쭉쭉 지나 비 표시하고 끝이에요. 말로 네, 백그라운드에서 네.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자 아나운서가 옷을 이쁘게 입고 이쁘게 입고. 네, 날씨를 보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그 아나운서 얼굴만 볼 정도로 예.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네. 이제 손으로 찝으면서 손 탁 집으면 네, 탁 터치를 하면 서울 되게, 한번 쫙 예, 손이 쫙 우리 나오는 데 가서 거예요. 싹싹 지나가서. 네, 그리고 또 비 오는 데를 탁 집으면 비가 막 떨어지는 그림과 함께 이제 이쁜 목소리로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비가 온다. 우산을 이렇게, 챙겨라. 예. 날씨는 그리고 뭐, 또 온도는 얼마다 이러면서 진짜로 실제 방송원들이 나가서 그 찬바람은 겨울에 밖에서 막 이제 마이크 들고 오, 예. 지금 서울의 체감 온도는 뭐 이러면서 스카프 눈이 꽁꽁 오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라고 이렇게 막 말해주잖아요. 참 그런 거는 시청자들 배려한 거 맞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글자 몇 개 내보내고 비 온다 눈 온다. 자, 그럼 우리 이 기자님들 지금 남한에 와서 기자이다 보니까 엄청 이제 뉴스에 아주 강한 분들인데 북에서는 뉴스에 별로 밝았을까? 제가 한번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북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북에 있을 때 얼마나 뉴스에 밝았는지 자 일기예보만 제가 그 실례를 드릴게요. 절대로 남한에서는 하지 않는 북한의 일기예보 항목이 있다. 그건 다 알아요. 뭐예요? 저는 알아요. 알아요. 네. 강 기자님 아세요? 일기예보가 비 온다, 눈이 온다, 강수량이 얼마다, 미세먼지 얼마다, 뭐 이런 건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해요. 근데 남한에는 안 해요.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잘 안 들었습니다. 이혜린 기자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정 기자한테 좀 들어봅시다. 뭐죠? 이번 달 지작이 날 땡. 그리고 딩동댕. 백두산 미령 날씨. 예, 맞습니다. 지자기라고 하는 네. 오늘 지자기가 숫자가 얼마다 네.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지자기는 지구자기 폭풍 이런 거거든요. 지구자기마당의 영향을 알려줘. 지자기라고 그래요. 지자기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지자기 폭풍이 심한 시간은 오늘 12시부터 1시 되니까 그때 피해 주세요라고 오늘 합니다. 한여름에만 하는 아니요. 계속해요. 네, 겨울에도 그래서 안 특별한 이제 지구에 태양 멀지 않죠. 이 태양 계속 폭발해요. 폭발하면서 온도가 나오며 자기 마당이 나오는데 이게 지구에 엄청 영향을 준다는 하나도 얘기죠. 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안 주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두러번지가 이제 아득하에. 예, 들어볼 수 없었어요. 예. 북한 김정은이 됐든 총리 됐든 불을 줘야지 우리가 뭐 일이 됐든 예보를 듣든 할 게 아니겠어요. 그치. 이런 것 같은데. 불하면 한국 드라마 봐야지 언제 그 일기예보를 보고 있겠어요. 그렇군요. 정말 마음이 와닿는 북한에서 이야기입니다. 일기예보 하게 되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지 지자기. 않으니까. 근데 그 지자기가 사실 의미가 불가? 있는지 예, 여기 없는지 오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게 아니래요. 그가 북한의 날씨는요 웅토리예요. 비 온다고 비가 안 오고, 안 오고. 예, 해 난다고 비 오고. 여기서는 한 번만 틀리면 아주 그냥 난리죠. 기상청 네. 홈페이지가 네. 불에 또 거짓말했고. 난리도 아니죠 그때. 근데 기상청이 그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를 놓고 있는데 그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그걸 돈이 리스폰으로 얼마 되는지 잡지 아십니까? 않아요?
그 아시죠? 컴퓨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희. 뭐 돼도 600만 1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600만 이상. 잽도 안 돼요. 아, 그게요. 몇 조 원이에요. 그 컴퓨터 한 대가 한 대가요? 몇 조 원의 슈퍼컴퓨터. 그런 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는 한 대도 없어요. 그 이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있는가 따라서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 주민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은 눈 오는 날에 우산을 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저희 눈 오는 날에 우산을 쓴다는 걸 상상도 못 해봤어요. 눈은 그냥 맞아야 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눈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다녀서 내가 야, 이 초보적인 것도 왜 우리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글쎄 말이에요. 했거든요. 예. 눈을 다 맞았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나가보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말랐으니 좀 약간 좀 삼천포로 좀 세봅시다만은 네. 저는 여기 가서 느낀 게 범위에서 네. 식당 가서 아니 고기를 갖다가 회를 주는 거예요. 네. 살만 싹 네. 내가 너무 맛있어. 네. 이 맛있는 걸 왜 북에서 계속 이거 살만 먹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낚시해서 잡아서 그냥 네. 간장에 똑똑 찍어 먹으면 되는데. 뭐 오죽 쓴다고 다 진이겨가지고 진이겨서. 왜 그걸 좀 이렇게 살만 살살 빼서 먹을지 못했을까? 북한강에 고기들도 허약이 와서 충이 많아서. 그래서 충이 많아요? 예, 충이 많아서 북한 사람들이 다 아이, 끓여 에이, 먹잖아요. 해도 모르겠네. 해도 깡식초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탁 해서 데워서 그렇게 해서 다시 양념해서 먹잖아요. 아니 그 강 기자님 뭐 오신 지 얼마 안 된다는데 진짜 좀 중국에 갔을 때 누가 돼지고기를 처음으로 이제 그 먹여줘서 가보니까 돌판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지금 여기는 그런 건 안 한 것 같아요.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서 그걸 안 해요. 돼지고기 북에서. 회를 먹어봤어요.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별로 안 전백충 먹잖아요. 때문에 안 먹는데. 그러니까요. 돼지고기 회를 먹었는데 군대 때 음. 창고장하고 같이 돼지고기 회를 쳐서 참모장이랑 해서 술에서 식초 다 재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재워서 그래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딱 몇 개월 지나가지고 천배충 걸려가지고 그 천배충이 얼마나 질긴지 3년을 가요. 이게 막 물고기 피부에 이게 막 개발하다니요. 그러니까 돼지 천백충이. 네, 근데 그 천배충이 어떤 데면 마디마디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해충은 약 먹으면 떨어지는데 그거는 마디 하나만 살아 있으면 이게 쫙 자라요 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때 2004년도 5년도 때 천배충을 거치는 데가 없었어 병원이. 천배충 하면 무조건 죽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다음 언제 시간부터 우리가 북의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좀 찾아줍시다. 네, 그러는 어떻습니까?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북한에서 이제 그 먹고 살기가 힘든데 북한 사람들 풀은 다 돼지나 짐승만 먹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냉이나 이자 그 뭐라 할까 그 무순이 돋을 때 그것도 우리가 이게 해랑해 가지고 먹잖아요. 예. 그런 걸 먹는 걸 모르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들레도 먹는데요. 북한은 냉이 잘 먹. 냉이랑도 먹는데 예. 이제 보게 되면 그 풀 중에 그 무슨 풀이던가 그런 걸 북한에서는 돼지 풀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사람 먹는 거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랬습니까? 예. 아니요. 민들레를 민들레는 여러분들이 안 토끼뿔. 먹죠. 토끼뿔이라죠. 그 여기서는 사람이 먹습니다. 민들레에게 사라구처럼 이렇게 뾰족뾰족같이 이렇게 그렇죠. 조지 나오는 풀이 있는데 예, 그걸 그걸요. 여기서는 그걸 다 쌈에다 먹죠. 먹는데 북한에서는 예. 토끼만 먹는 줄 알고 그리고 있거든요. 북에서 그 돼지가 먹는 이렇게 이 파기가 큰 풀이 네, 있어요. 그죠. 예. 예, 그것도 여기에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그게 아주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처럼 뭐 소스도 있고 진짜 거기에다 싸 먹어야지. 북한 사람들 가뜩이나 못 먹는데 풀 먹는 것까지 알려주면. 아니 그러니까 지영 씨 그러지 말고 그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같이 알려줘야죠. 대표님 소스 만들려면 예. 뭐 키도 있어야지 딸기 갈아요라 뭐 거기다 뭐 예. 레몬즙 뿌려요라 하면 북한에 예. 흔한 그 북한 된장 사람들 있잖아요. 용해요. 된장에다가 그냥 쌈 써 먹어도 뭐 우리는 뭐 맛있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간장은 맛있었던 것 같은데. 맛있었어요. 예, 북한 된장에 그쵸? 쌈 싸 먹는 건 맛있죠. 간장 너무 맛있죠. 토장에서 내려서 예. 그 한 간장에 우리가 지금 예. 요즘 말하다가 장까지 나. 근데 평양 간장이 맛있어요? 함흥 간장 맛있어요? 아니면 간장이 맛있죠. 함흥 간장이 맛있죠? 에이, 평양 간장이죠. 당연하죠. 아니 간장은 간장이지. 한국 간장이죠. 아니 평양 대표님이랑 간장은 좀 맛이 없었어요. 예린 저기. 기자님이 함흥 태생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좀 간장은 객관적으로 지금 평양입니다. 객관적으로 지방주의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자 그럼 강 기자님은 어느 간장이 맛있었어요? 저는 어차피 평양 간장이 저는 맛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지금도 와서 평양을 혁명의 심장이라고 평양 그러고. 사람들 밥에다 간장만 찍어 먹잖아요. 그거는 맛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그 지금 자유인들이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으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뉴스를 들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거는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에 관련한 이야기.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이 올라갔다. 그렇죠. 주식이 올라간다. 주식 올라갔다. 내려간다. 주식 올라갔다. 그다음에 뭐 어떤 새 상품이 나왔다. 이런 것도 나오죠. 집값이 하락한다. 뭐. 땅값이 예. 어디가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 세 분 기자님들 각각 제가 말이 너무 혼잣말이 해서 죄송한데요. 기사의 뉴스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됐든지 한 가지씩만 좀 신뢰를 좀 들어주시죠. 우리 저 김진 기자부터. 저는 물론 돈이 있으면은 내 집을 사고 싶지만 최근에 그래도 뉴스를 보고 위안을 받는 게 집값이 그렇게 앞으로는 쭉 올라갈 것 같지 못하다. 올라갔지 않다. 떨어질 네. 것이다. 그래서 떨어지던 어쨌든 자기 집은 괜찮은데 뭐 돈을 벌려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집을 여러 채 구입하는 거는 별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듣고 예. 아휴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몇 채를 사지 않아도 예. 되겠구나 이런 내 집을 살 수 있구나. 네 안도감이 생겼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서울에 롯데월드 올라가 봤어요. 근데 네. 그 롯데월드 올라가서 같이 가신 분들이 여기서 보면 서울이 다 보인다고 한번 구경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롯데월드 올라가서 보고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그 서울을 내려다 보는데 진짜 평양은 듬성듬성 이제 아파트들이 서 있는데 여기는 위에서 보면 바늘 들어갈 틈이 없이 아파트가 서 있는데 그것도 거춘 건물들이 예. 근데 저 많은 거춘 건물들 중에 내 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습니다. 그 잘난 척을 다 하더니 자기들 자유롭고 잘 먹고 네. 풍요롭고 하더니 집도 없어. 나는 북은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어요. 다리 밑에 살아요. 아니요, 근데 북한 집은 국가 집이잖아요. 예. 국가 집인데 개인들이 몰래 북한 건 내놓고 파는데 지금 집이 없어요. 집이 있는데 무슨 집이에요? 임대 집이잖아요. 아, 국가에서 임대. 나한테 국민임대. 그래도 그 집을 50년을 살 수 있잖아요. 30년 살아요. 아니요. 그 영구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50년을 살거든요. 영구- 저희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국민임대. 거는 30년을 사는 국민임대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우리 저 시청자들이 혹시 남한에 온다면 네. 집을 나라에서 임대 주죠, 네. 빌려주죠. 네, 네. 그걸 몇 년 쓸 수 있어요? 임대집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는 영구적으로 영구임대죠. 쓸 수 50년 있는 이상이라고. 거고.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영구적으로 그 집은 또 못 쓰니까 그것도 이제 언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 다시 지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대체 50년이거든요. 그래서 50년 정도 살 수 있는 50년 되면 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내가 실컷 쓸 나이 되니까 영원한 내 집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때 되면 또 그만한 집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네, 집 걱정 네, 없습니다. 네. 혹시 집, 이 우리 이 멋진 우리 김정 기자가 집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청자들 그러니까 지금 행복에 너무 겨운 것 같아요. 제 집은 아주 있습니다. 그것도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쓸 수 있는 집이죠. 월세가 영구임대 주택인 경우에 얼마나 되던가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25평짜리인데 네네. 거기가 지금 보증금이 한 600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한 달에 임대료가 25만 8천 원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네요. 완전 전세를 해가지고 6천만 원을 넣게 되면 한 달에 임대료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한 3만 불 정도로 그 보증금을 내면 한 달에 240달러 정도 나오고 네. 만약 그것을 예치하는 걸 한 6만 달러만 넣으면 맞습니다. 결국은 한 달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매달 꼬박 무료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한 푼도 안 내는 게 한 10만 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10만 원 좀 내야 돼요? 예, 예. 10만 원 정도는 예, 낸다. 예, 예. 아 그러네. 좀 더 올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구임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 주택이라 해가지고 좀 평수 높은 걸 가지고 싶고 국민임대를 살고 싶은 사람은 김지영 기자처럼 또 내 집을 가지고 싶고 그런 것들 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길을 집중해야 된다. 네. 그렇죠. 집중해야 된다. 강 기자님 또 한번 그 뉴스를 활용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생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게를 하고 있어요. 하겠는데 어느 이 뉴스를 보면서 어느 지역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값이 뛰어오르고 그다음에 그 땅값이 어느 지역에 싼가 그 장사가 어느 지역이 지금 잘 되는가 이걸 따져봐가지고 들어갔어요. 시흥 쪽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저희 동생이 시흥이 아니고 안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흥으로 갔는데 정말 싸게 들어갔어요.
그때 아. 부동산 거 하는 것도 다 알아봐가지고 싸게 들어갔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일 맛집으로 선정될 정도로. 권리금이 올랐겠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빚을 다 거의 물었고, 네, 물어가지고 무슨 식당이에요? 지금 BBQ. BBQ, 아 BBQ. 네, 치킨. 치킨. 네. 동생이 직접 하셔요. 네. 와, 한번 우리 가봐야 되겠네요. 제일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잘하는 BBQ 것 할인을 하잖아요. 지금 50% 해가지고. 이러면서 슬쩍 동생이 대박. 가게 대박.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가게 홍보를 하고 있는. 예, 근데 부간 주민들이 그 홍보를 들어야 가볼 수. 그렇죠. BBQ 대박 세일. 예. 그 저는 이제 북의 형제분들한테 우리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생각을 튕겨주려고 네네. 앞으로 프로그램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치킨입니다. 치킨을 이렇게 튀겨서 살짝 그렇죠. 가루 입히면 얼마나 맛있어요. 네네. 예, 북한에 뭐 달기 없는 건 아니고 네, 많죠. 하다못해 매출에도 있잖아요. 잘 튀기면 네.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닭튀김 맛있는 건 다 하세요. 닭이 없지. 예,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농촌에는 닭이 삼겹살도 많아요. 먹는다는 좀 그런 거 비싸게. 있잖아요. 아, 그리고 요즘 뭐 북한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돈 그럼 있으면 뭐 잘 다 살 수 있다. 먹잖아. 이혜린 기자님은 또 어떤 뉴스 활용? 저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복지 쪽으로 지금 그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뭐 그 연금이라던가 예?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정치가 바뀌려면 그 복지 쪽으로 또 혜택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바로바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면 그 이 대한민국은 신청주의 네. 국가라서 예. 그런 걸 바로바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예, 복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쭉 복지 관련 뉴스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 되니 네. 무슨 자격을 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복지사 자격을 노인 땄어요. 복지사. 네, 노인 복지사. 복지사. 이 자격 지금 땄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따면요 교육을 뭐 한 달 받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마다 받아가지고 노인 시험 복지사요? 쳐서 예, 그래서 이거 하나 딱 복지사. 받으면요 아. 부모님 계시는 우리 그 전 지영 다 씨가 좀 땄어요. 땄어요? 그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부터 아프기 시작한다. 네, 돈 그러면, 받으면서 엄마를 한 달에 돌봐준다. 700달러를 받으면서 네. 이상을 받으면서 어머니도 잘 네. 본인이 챙겨드리고 전 다 했어요. 네, 나라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죠. 네. 그렇군요. 대표님 나중에 제가 케어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아니 그 먼 데서 올라하지 말고 저는 가까이에서 집에서 받겠어요. 자,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자유인들이랄까요 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예, 이런저런 삶과 사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보다 원만하고 보다 풍요롭고 어떻게 우리를 잘 개발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듣고 그걸 참작해서 새로운 삶, 희망차고 보람찬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네,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그런 세상에서 마음껏 뉴스를 듣고 마음껏 뉴스를 활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4명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